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자칫하면 국회 상황 특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놓고 지금 여야는 오늘도 대치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 감금 논란 속에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국회는 곳곳에서 고성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충돌이 심해지면서 국회 의안과 앞에 경호권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의안과 사개특위 회의장 등등을 저희들이 취재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릴 텐데, 먼저 지금 가장 치열하게 맞붙어서 경호권까지 발동된 국회 의안과 앞을 연결하겠습니다. 원래 이곳은 박소연 기자를 연결하기로 했는데 박소연 기자가 의안과 안에 들어갔다가 갇혔습니다.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이따 박소연 기자는 전화로 연결하고 급하게 이윤석 기자가 지금 의안과 앞에 도착을 했는데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석 기자, 조금 전부터 몸싸움이 좀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로 이 앞에서 양측의 거친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저곳 한가운데에 있다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이곳은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바로 앞입니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 또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서로 한데 엉켜서 거친 몸싸움을 벌였고, 또 국회 방호과 직원들도 총출동해서 경호권을 고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뒤에 있는 사람들은 취재진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사 취재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화면에선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국회의원들, 또 보좌진들, 또 국회 방호과 직원들까지 한데 엉켜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에 연결할 때는 좀 더 그 안쪽으로 들어가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의안과는 법안을 접수하는 곳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을 접수하려는 것이고 한국당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두 가지 법안 중에 하나는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건 무엇이고 안 된 건 무엇입니까? 네, 일단 말씀드리면 공수처 법안은 팩스를 통해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팩스로 의안과로 전송을 해서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고 또 고유 넘버까지 부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모두 접수가 된 상태인 건데요.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기타 다른 법안들은 이 안에서 팩스가 고장나면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의안과 관계자는 한국당 관계자들에 의해서 팩스가 파손됐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인쇄된 법안을 갖고 의안과를 찾아와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에 의해서 막혀버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죠. 예, 국회 의안과 앞의 모습, 조금 전에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공수처 법안은 이제 팩스로 제출이 돼서 접수가 됐는데 다른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권 조정안,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법안 중에 하나죠. 수사권 조정안 등은 아직까지는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팩스는 고장 났다고 했고, 그 지금 양쪽이 바로 의안과 앞에서 거칠게 맞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법안을 접수할 때 의원들이 인쇄를 해서 갖고 와서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특수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팩스를 통해 접수를 하는 특수한 경로를 선택했던 건데요. 지금 팩스가 고장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접 들어가서 법안을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입니다. 예, 팩스로 접수된 것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기존에 사용해왔던 방법이 아닐 뿐이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팩스 말고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도 물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접수가 된 전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팩스 혹은 직접 인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통상적으로 법안 접수는 사람이 와서 직접 그 접수를 하는데 이렇게 팩스나 아니면 뭐 온라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우에 즉 전자결제 시스템상으로 한다면 이건 무효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모양인데요. 네, 한국당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스템상에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고 또 고유한 넘버가 부여된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가 지금 의안과 앞에서 전해드렸고 이윤석 기자는 계속 거기 남아서 저희가 좀 상황을 보면서 아마도 수시로 이윤석 기자를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길 바라고요. 그 안쪽에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마저 취재해서 조금 이따 알려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의안과 앞에서 전해드리기로 했던 박소영 기자가 잠시 의안과에 들어갔다가 갇혀버린 상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로 박소영 기자는 전화로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이쪽에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문이 닫히고 그 바람에 지금 갇혀버린 상황인 것 같은데 박소영 기자 지금 의안과 사무실 안에 있죠? 네, 저는 의안과 안에 있습니다. 예. 네, 제가 20분 전인 7시 40분쯤 중계를 위해서 국회 의안과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요.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면서 못 나가고 이렇게 전화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부 상황을 묘사를 해드리면요. 의안과 내부는 약 30평 정도 됩니다. 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과 그리고 한국당 당직자 20여 명이 그리고 의안과 직원 10여 명이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는 문은 약 4개가 있는데요. 지금 문마다 당직자들이 손으로 밀면서 문이 못 열리도록 막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서는 애국가를 부르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헌법 수호를 외치는 구호도 들리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걱정마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 바깥의 상황은 저희들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이윤석 기자가 아까도 바깥 상황을 직접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를 지금 비추고 있는 저희 카메라가 가능하면 조금 있다가 좀 문 앞으로 이동을 해서 상황이 어떤지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박소영 기자가 의안과 안에는 한국당 의원들과 의안과 직원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뭐 물론 여당 의원은 없겠죠. 네, 국회 방호과 직원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가려고 하자 안전상 위험이 있다면서 못 나가도록 그 방호과 직원이 그렇게 문을 못 열도록 했습니다. 예. 자, 경호권이 발동됐다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안과 앞에 혹시 경호권 발동된 이후에 의안과 안에 경호권과 관련돼서 들어와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까? 박소영 기자? 지금 방호과 직원은 일단은 몇 분은 보이기는 하는데요. 워낙에 밖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안으로는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안의 상황은 그러면 비교적 바깥보다는 좀 조용한 상황이겠군요. 네, 일단은 바깥보다는 조용하긴 하는데요. 내부에도 좀 상기된 상황이어서 좀 너무 내부도 안에서 더워져서 지금 창문을 열면서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얘기들이 안에서 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법안이 접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문 앞마다 그 당직자들이 서 있고요. 그리고 몇 명의 기자들도 안에서 저처럼 갇혀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기자들을 내보내고 싶어도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겠군요. 바깥에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밖에서 문을 밀치는 상황이 벌어져서 안에서는 또 문을 닫으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못 나가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박소영 기자는 역시 거기서 좀 기다려주길 바라고요. 이따가 상황이 또 생기면 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윤석 기자가 지금 의안과 바깥에서 아직 대기 중입니까? 예, 좀 취재 중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연결해서 특히 경호권 발동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함께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 본청 245호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죠. 허진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 사법개혁 특위 회의가 열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허진 기자 지금 나와 있죠? 네. 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245호는 지금 아직까지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열릴 수 없는 상황이겠죠. 네. 예. 지금 그 상황을 좀 더 그래서, 조음악과 네. 상황까지 포함해서 전해주시죠. 네, 그 의안과에 관련 의안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은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그 의안을 회의에 상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안과에서 어느 정도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이곳에서 사법개혁 특위가 열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한국당 보좌진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가 있는 245호를
한국당이 막으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의를 다른 데서 하면 안 됩니까 혹시?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회의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다른 곳에서도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한국당 보좌진은 언제부터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까? 네, 오늘 오후 점심시간이 끝난 때인 오후 1시 30분쯤에 한국당 보좌진협회는 지금 즉시 245호, 220호 앞으로 모여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을 했습니다. 220호는 245호와 구조가 같기 때문에 이 비슷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가 조금 넘었기 때문에 한국당 보좌진들은 6시간 넘게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지금 여야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곳이 이제 잠시 후면 그곳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상황이? 네, 일단 관련 법안이 의안가에 접수가 됐고 그리고 형식적인 문제가 아직까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관련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그리고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원내대표실로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회의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자정안에는 무조건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사법개혁특위가 네. 열릴 예정으로 있는 국회 245호실 앞에 허진 기자가 상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지금도 국회는 고성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국회 곳곳이 점거되고 바리케이드가 쳐진 곳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오늘 저녁까지 국회에 긴박했던 하루를 유선희 기자가 정리를 해드리고 곧바로 다시 지금 격렬하게 맞붙고 있는 의안과 바깥과 안을 모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이 출근도 하기 전 바른미래당 유이동, 유승민, 오신환 의원이 국회 의사과로 모였습니다. 오신환 의원 사보임 의사를 즉각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막아섭니다. 신청서가 팩스로 접수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 하지만 문 의장은 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의사국장을 뒷구멍으로 뒷문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결재를 하셨다는 겁니다. 새로 사개특위 위원이 된 최입의 의원실 문은 한국당 의원들이 막았습니다. 한국당은 오후가 되자 정개특위장에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사개특위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따라 화장실까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 저녁은 우리가 마음 놓고 먹으면 되는 거야? 시간 알려주고 그냥 시간 알려주고 공개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주말에 죽을 일이 있나? 4시간 뒤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접수돼 국회 의안과를 막았습니다. 독재 정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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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법안 접수를 두고 공방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국회 의안과 앞 지금 가장 치열하게 붙어 있는 곳입니다만은 지금 이윤석 기자는 계속 상황을 좀 취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리포트를 더 전해드린 다음에 국회 의안과 안팎을 다시 한번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위원회에서 빼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새로 사개특위에 들어간 최입의 의원실로 몰려갔습니다. 최 의원은 사실상 감금당한 상황이 6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과 소방관까지 출동한 뒤에야 최 의원을 풀어줬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경찰 불렀어요. 나가요. 경찰 오면 그냥 나가실 거예요? 나가지. 경찰 왔잖아 이제.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어떻게 들어와 이거 앉아 계시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맞으세요. 허리 맞추세요. 허리 맞추세요. 위원장님 맞추면 안 돼. 그냥 쏘세요. 청소라고.
의원들은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안과 앞 여기에 법안이 제출되는 곳인데 여기에 여야가 가장 지금 치열하게 맞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안과 안에는 박소영 기자가 좀 본의 아니게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역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혹시 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이윤석 기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경호권이 오늘 그쪽에 발동됐잖아요. 경호권 발동되기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지금 있습니까? 거기에는? 네, 제가 아까 전에 이곳에 처음 올라왔을 때 경호권이 발동된다라는 내용을 방어과 직원이 고지를 하고 강제 집행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여럿이 완전히 막아섰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도 뒤로 물러나서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기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런가요? 그러면 경호권은 발동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발동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시간 이후에도 경호권이 실질적으로 발동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될까요? 네,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억하는 것처럼 경호권이 발동이 돼서 강제로 한 명 한 명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이 연출될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바로 화면 뒤에 지금 119 구조대가 도착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혹시 경호권의 강제 집행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경호권이 발동된다고 해서 곧바로 뭐 누굴 끄집어낸다든가 하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겠죠.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할 텐데 지금은 일단 경호권 발동을 위한 어떤 인력도 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이제 이윤석 기자의 전언이고, 저기 아까 그건 보니까 아니고요. 경호권을 집행하기 위한 그 방어과 직원들은 화면은 안 보이지만 구석구석에 지금 약 20여 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박소영 기자가 그 안쪽에도 방어과 직원들이 이미 도착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그 홍영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자정전까지는 해결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본격적으로 경호권이 발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사실 이건 좀 여당으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에 들어가게 될지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박소영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안의 상황을 들어보는 사이에 이윤석 기자는 조금 아까 제가 보니까 여당 그 신경민 의원도 다녀가는 것 같은데 누구든 좀 이렇게 인터뷰를 잠깐 좀 시도를 해서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아마 지금 거기 지금 한창 시위 중이기 때문에 연결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 박소연 기자가 안에 있는데 거기 야당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한국당 의원을 역시 좀 섭외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바로 예, 자, 의안과 안에 본의 아니게 갇혀 있는 박소연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죠. 박소연 기자 나와 있죠? 네, 지금 국회의원과 안에 있습니다. 예. 아까 저하고 얘기한 게 한 10여 분 전인데 특별히 상황 변화는 없는 거죠? 네,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는데요. 바깥에서 문을 밀치는 힘이 좀 적어져서 그런지 일단은 문을 바깥으로 밀치는 문 앞에 있었던 그 당직자들이 지금 조금 쉬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예, 지금 뭐 전화 자리에 앉아 있는 예, 박 기자 전화 상태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아서요.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바깥에서 여전히 밀고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미는 상황이고 안에 한국당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을 막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전 그러고 있지만요. 아까 전보다는 바깥에서 미는 힘이 좀 적어져서 안에서도 지금 문 앞에서는 많이 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 앞에서 약간 그 문 앞에서 앉아 있거나 조금 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요. 제가 끊었다가 다시 할 테니까 그때 박소영 기자는 한국당 의원 한 사람을 좀 섭외를 해서
의견을 좀 듣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제 얘기 들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지금 화면에 보니까 박주민 의원을 섭외를 한 것 같은데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군요. 지금 한창 준비 중인데 그럼 준비하는 대로 박주민 의원을 잠깐만 좀 얘기를 연결하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다른 리포트를 한 가지 좀 전해드리면서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보임이 접수되는 것을 몸으로 막기 위해서 국회 의사과 앞에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몰려들었다는 소식을 어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의안과와 의사과가 있죠. 의안과는 법안이 제출되는 것이고요. 사보임을 위한 서류는 의사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의사과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위원 2명이 결국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사보임 공문은 모두 팩스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과 앞에 오늘 아침부터 진을 치고 있던 의원들은 팩스 2통을 막지 못한 셈이죠. 정정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오늘 오전 업무가 시작하기 전인 8시 30분부터 다시 의사과 앞을 찾았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을 최입의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요청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9시 40분쯤 요청서가 팩스로 제출되자 현장을 지키던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아니 팩스 보냈다는데 확인이 안 돼요? 그간 각 당 관계자들이 직접 문서를 들고 와서 사보임 요청서를 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유례를 찾기 힘든 팩스 사보임 접수가 이뤄진 겁니다. 오신환 사보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신 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13분이 됐습니다. 실제로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중 절반이 넘게 사보임을 반대한 겁니다. 오후 5시 50분쯤엔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 요청서 팩스가 한 통 더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사개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수처법을 논의하던 권 의원이 회의장을 뛰쳐나온 그 시각 사보임 요청서 팩스가 들어온 겁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에 이어서 또다시 불법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보임을 했습니다. 국회법을 2번째 위반한 거고 그걸 받아들인 국회의장도 국회법을 2번째 위반한 겁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국회 상황이 계속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오늘 다른 뉴스 조금 좀 줄이고 그 대신 국회 상황을 특보 형식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의안과 여기에 법안이 제출되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여야 의원들이 격렬하게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안과 문은 지금 닫혀진 상황에서 안에는 한국당 의원들 수십 명과 또 의안과 직원들 한 10여 명이 있고 또 경호권 발동의 준비 단계로 나온 방호과 직원들도 그 안에 있다. 바깥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좀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야 의원들을 모두 한 사람씩 좀 연결을 할 텐데요. 저희가 좀 급하게 섭외를 하느라고 현장에서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의안과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상황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홍영표 원내대표 말로는 아무튼 자정까지는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호권 발동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팩스라든지 이메일로는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다, 안쪽이. 그렇다면 인편으로 접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경호권 발동을 통해서 인편 접수를 시도를 계속 할 거다. 그런 취지의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이윤석 기자로부터 들은 바로는 이미 팩스로 접수된 그 법안은 법안 번호까지 다 붙어서 공식 자격을 일단 취득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박주민 의원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그게 아닙니까? 혹시 들으신 바대로는? 지금 저희가 의안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공수처법이 하나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뜨긴 뜹니다. 그런데 지금 뜨고 있는 그 의안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고 대표 발의자가 저희들이 접수했던 것과 달리 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공수처법을 뺀 또 나머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아예 지금 접수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팩스도 고장 났다고 들어서
이거는 인편으로 사람이 직접 와야 된다라는 것이 되고 현재 상황으로는 공수처법안은 팩스로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법적 제약을 갖는지 안 갖는지에 대해서 여당에서조차도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인가요? 법적 자격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논하기에 앞서서요.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뜨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저희가 접수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100% 접수가 됐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안과에 전화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안과 안에 있는 분들하고도 접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접촉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박소영 기자를 잠시 후에 연결을 할 텐데 의안과 직원들이 거기 한 10여 명 있다고 하니까 그 직원들이 물론 어느 정도까지 책임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지금 뭐 이미 극명하게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소연 기자가 다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박소연 기자는 지금 연결이 아직 안 돼 있고 같은 자리에 즉 의안과 앞에 박주민 의원과 방금 인터뷰했습니다마는 정태욱 의원이 한국당이죠. 한국당의 정태욱 의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서 바로 연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보도는 조금 이따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한국당의 정태욱 의원이 정태욱 의원이 마이크를 차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폰까지 끼셨군요.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들리십니까? 예. 지금 복장을 보니까 시위 복장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 밤을 새신 모양이죠? 예, 어제 아래 이틀 우리가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안과 상황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그 박주민 의원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공수처 법안은 팩스로 접수는 했지만 그것이 이제 의안과에서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법안 예를 들면 수사권 조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접수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격렬하게 거기서 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경호권이 발동돼가 다시 지금 몸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경호권이 발동이 된 걸로 파악하십니까? 그건 경호권이 발동된 일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뒤에 상황이 굉장히 좀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상황인지 아실 수 있습니까? 아마 민주당과 그 경호처의 직원들이 여기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호권이 본격적으로 발동됐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지금 기자들이 뒤에서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정태욱 의원님 뒤돌아봐 주시겠습니까? 바로 뒤에 상황을. 지금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으니까 거기 기자들이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는 그런 장면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경호권이 발동돼서 뭐 끌어낸다든가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정태욱 의원님 저희들이 하려는 얘기를 마저 나누도록 하죠. 지금 12시 자정까지는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인데 한국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걸 정치의 가장 기본되는 헌정 질서의 기본되는 선거법과 그리고 또 국가 권력기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수처법을 이렇게 제대로 토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날치기로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것 그 자체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민주당이나 또 다른 함께 합의한 여야 4당의 경우에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또 정식적으로 이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왜 한국당이 불법이라고 막고 있느냐라는 주장일 텐데요. 그는 뭐 형식적인 논리고 예. 지금 이제 오늘 내로 강행 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 지금 이게 민주당이 소수의 그것도 아주 소수의 바른정당 의원과 함께 밀실야합으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되지도 않고 예. 바로 접수하자마자 바로 오늘 내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듯이 뭐 지금 접수를 해놓고 법적인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 지극히 형식 논리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라 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특히 이번에 과정에서 바른정당 내에서는 오신원 의원을 불법적으로 팩스로 사보임 이제까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예. 했는데 다시 이번에는 권은희 의원을 또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지 안다 해가지고 또 그 사보임을 하는 자기들이 마음에 예. 드는 사람이 올 때까지 알겠습니다. 계속 사보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법성이 강하고 예. 예, 지금 또 죄송합니다만 이 지금 예, 우리 화면은 현장 상황을 좀 담아주세요. 화면은 좀 예. 흔들리더라도 현장 상황을 담아주세요. 예. 이 상황이 지금 현장 사정 지금 정 의원님께서도 보고 계실 민주당이나 텐데. 경호 근데 저는 이제 카메라 기자들 때문에 예. 지금 정황 장면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정 의원께서도 가셔서 저기 합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더는 붙잡아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은 계속해서 지금 양쪽의 몸싸움하는 장면을 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국회 의안과 앞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의안과는 법안을 제출하는 곳이고 이미 여기에 팩스로 공수처 법안은 접수가 됐지만 그것이 공식 접수가 됐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박주민 의원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현재는 민주당 쪽에서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든가 이런 형사법안을 어떻게든 접수시키기 위해서 저쪽 의안과 앞에 모여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중이고요. 이걸 이제 야당 의원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당 의원들이죠. 그리고 의안과 안에는 역시 이제 한국당 의원들 수십 명과 의안과 직원들이 있으면서 이 상황을 한국당 의원들이 문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를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안과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박 기자 나와 있죠? 네, 국회 의안과 안에 있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예. 밖에서 봤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문은 그 유리로 된 서랍장이 설치해 있습니다. 원래 비치된 문이거든요. 근데 이쪽을 열게 되면 이 문을 막고 있는 당직자분들과 관련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밖에서 미는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바깥에서 보기엔 맨 왼쪽 문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 문은 유리로 돼 있어서 그것을 잘못 열 경우에 부상자가 나올 수 있어서 그것만은 좀 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이 안에서의 요구인 모양입니다. 박소연 기자 맞습니까? 네, 유리로 된 문은 아니고요. 유리로 된 서랍장이 원래부터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만약에 힘으로 문을 열 경우에 이 서랍장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당직자분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문은 미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의안과 안의 화면입니까? 제가 지금 화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아서요. 지금 내부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네네. 저희한테 들어온 얘기로는 이 화면은 지금 의안과 내부의 화면입니다. 근데 박소연 기자 얘기로는 지금 바깥에서 보기에 맨 왼쪽 문 앞에 거기에는 의안과 안에 유리로 된 아마 그 장 같은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쓰러질 경우에 부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거긴 좀 너무 지나치게 밀지 말아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깥에까지 잘 전달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상황은 없습니까?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그 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법안 접수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했는데요. 현재 의안정부 시스템에는 박찬원 의원 대표로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요. 자, 잠깐만요. 박소영 기자. 네. 박소영 기자 전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마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의안가 안에 있는 유선 전화를 통해서 다시 연결합시다.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화면은 계속해서 의원과 바깥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과 취재진이 지금 뒤섞인 상태에서 이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자정까지는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경호권 발동이 본격적으로 될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호권 발동하겠다는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전 단계로서 방호과 직원들이 이미 한 20여 명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이윤석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바로 제 카메라 맞은편 쪽 입구 쪽에는 119 구조대 차량이 와 있다고 해서 이것이 혹시 경호권이 발동됐을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황은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현장을 다시 좀 연결하는 것으로 하죠. 잠깐만 좀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상황은 저희들이 수시로 바로 또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교체에 대한 결재권자는 국회의장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보임에 대한 결재권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후에 병원에 입원한 문희상 의장은 오늘 아침에 관련 서류가 접수되자 병원에서 결재를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병원까지 찾아갔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결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강하게 무슨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용히가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지금. 결국 문 의장을 만나진 못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절대 면회와 접근 금지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서실장인 저도 사실은 뵙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문 의장은 국회의사국 관계자가 들고 온 사보임 결재 서류에 아무 말 없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법과 관행 그리고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이후에도 여야가 모두 참여해 합의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은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 또 우리 국회법을 다 어겨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불법적인 사보임을 개탄한다며 반발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바른미래당 내 갈등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더 이상 당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의 공통된 시각이고 어제 저하고 인터뷰한 이혜훈 의원도 당이 갈라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바른정당계는 남아있겠다. 국민의당 쪽이 나가라. 이런 상황이었죠. 이걸 좀 곱씹어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을 쉽게 나갈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정부 보조금 등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정파의 좀 불편한 동거가 상당 기간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서 결재한다는 문희상 의장의 이런 행태는 정말 도저히 우리 헌정 역사상 있지도 않았으며 준비했던 헌법재판소의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바른정당계의 반대에도 사보임을 밀어붙인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나 또 김관영 원내대표나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문재인 정권 하수인을 하기 위한 민주당 이중대를 하기 위한 그런 짓이라면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도 했습니다. 바른정당계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계 일부 의원들도 지도부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김삼아 당 수석 대변인은 당 지도부와 의견이 다르다며 대변인을 그만뒀습니다. 그러자 반대 진영도 맞받았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찬열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승민 의원은 꼭두각시를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미 분당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탈당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부 보조금 등을 포기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정계 개편이 일어나기보단 내전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예, 지금 국회 상황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더 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국회의안과 여기 법안이 제출되는 것이죠. 의안과 앞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여야 대치가 점점 격화되면서 서로 고성도 많이 나오고 있고 몸싸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소리를 좀 들려주시죠. 현장음이 지금 잡히질 않고 나경원 원내대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제출을 위해서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한국당 의원들은 그걸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하고 조금 전에 인터뷰한 정태욱 의원 모습도 보이고 지금 이 상황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습입니다. 의안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문을 바깥에서 열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 그리고 그 안쪽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안에서 문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박소영 기자는 지금 안에 본의 아니게 덩달아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동지 여러분! 보좌관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헌법을 지킵시다! 예. 헌법 수업! 시작! 헌법 수업!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좀 치열해지는 그런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는 의원, 당직자, 보좌관 등을 호명하면서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모여 있는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은 나경원을 연호하면서 지금 팔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의안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지금 의안과 앞에 급히 또 도착을 했습니다. 서복현 기자 아직 그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연결을 하죠. 예. 상황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단상에서 내려갔고요. 의안과 앞에 복도는 지금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는 뭐 지금 거의 수백 명이 모여서 엉켜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민주당의 지금 그 계획대로 오늘 자정 안에 이 상황이 해결이 될지 불과 한 3시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치열해지면 만일에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호권이 발동돼서 이게 상황이 아주 좀 뭐랄까요 더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필히 자정까지 이 법안을 넣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상황으로 봐선 경호권이 발동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제가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서복현 기자 제 얘기 들립니까? 서복현 기자. 현장이 굉장히 소리가 크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못 듣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예, 들은 것 같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예, 서복현 기자 좀 잡아주세요. 예, 서복현 기자 현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그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본 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복현 기자가 취재한 내용 그리고 보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길 바랍니다. 손석희 앵커, 현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장 상황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서복현 기자 저한테.
네, 지금 이곳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방옥과 직원들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당직자들이 몸싸움이 계속 되고 있고요. 조금씩 방옥과 의원들을 밀어낼 때마다 이겼다라는 함성이 나오고 있고 또 반면에 방옥과 직원들은 진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인간띠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더 많아져서요. 방옥과 직원들이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헌법소라는 구호도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손석 앵커, 예, 제가 듣고 있는데 상황이 앵커와 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자리를 좀 바꿔서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복훈 기자는 조금 조용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서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장 상황은 아까 서복훈 기자가 얘기한 바로는 방옥과 직원들이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 같은데 의원과로 그 정확한 상황은 지금 화면만으로서는 좀 알기가 어렵고 바리케이드, 그러니까 천으로 줄로 이렇게 쭉 이은 인간 바리케이드 그 정도로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쭉 세워놓고 좀 의안과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동을 마친 대로 바로 다시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는 휴대폰이 아니라 유선 전화로 연결이 돼서 좀 잘 들릴 것 같은데 박소연 기자부터 잠깐 좀 연결을 하도록 하죠. 안내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나와 있죠? 네, 국회 의원과에 있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저 진작부터 이 전화로 할 걸 그랬습니다. 의안과 상황을 조금 전해주세요. 아까 좀 위험한 상황도 있다고 했고 누군가 또 혼자 단독 시위한다고 하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예. 그 의원과는 총 4개의 문이 있고요. 바깥에서 봤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문 앞에는 안쪽에 유리로 된 서랍장이 있기 때문에 예. 바깥에서 강하게 밀칠 경우 이 서랍장이 넘어질 수 있어서 안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바깥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문은 밀치지 말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안의 생각이고요. 지금 바깥 상황은 그걸 다 들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그 유리로 된 서랍장을 치우면 안 됩니까? 치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요. 예.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능하면 전달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기자를 통해서 그게 지금 그 얘기가 다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어떤 것이 있다고 했죠? 의안과 안에? 네, 그리고 내부에는 지금 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이장우 의원, 김연아 의원, 그리고 신보라 의원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예. 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지금 법안 접수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공수처 법안은 그 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는 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발의가 잘못된 거다. 법안 접수는 무효다라고 신보라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박소영 기자. 네. 안 그래도 그걸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그 박주민 의원이 공수처 법안이 지금 그 팩스로 전달은 돼 있으나 접수는 돼 있으나 그게 공식 접수가 돼서 법적 요건을 갖춘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의안과에 전화해도 전화 통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박소영 기자가 안에 있으니까 거기 의안과 혹시 과장이 있습니까? 전화를 끊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그 점에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예. 이 국회의원과 관계자는 이름이 대표자 명이 바꿔서 올라간 것은 시스템상의 문제다. 그리고 작은 실수다. 추후에 수정하면 될 거라서 큰 문제로 보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법안 번호가 부여된 상태라서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안과 그 관계자의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는 거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 말씀하신 의원과 과장이 있는지 예. 직접 확인을 해보고요. 그러면 그분께 그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개인의 의견인지 의안과의 공식 의견인지를 확인해서 알려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확인해서 알려주길 바라고요. 확인되는 대로 저희 쪽에 우리 그 센터 쪽으로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들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의안과 상황을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또 상황이 있으면 뭐 언제든 저희들이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전해드릴 때 국회 220호실 회의실에서 사법개혁특위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히 이것이 각 의원들에게 공지가 갔고 지금 의원들은 옮기고 있는 중인데 현장 화면을 좀 빨리 보여주시죠. 예, 서복현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잠깐만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들리죠? 지금 의원들이 계속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또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후 9시까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린다 이런 공지가 위원들에게 갔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몰렸었는데 아까 의원가에서 맡고 섰던 자유한국당 당직자들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220호로 모여서 역시 진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네, 결국 이상민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진입을 하지 못하고 다시 물러난 상황입니다. 예, 의안과에 있는 그 앞에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쪽으로 옮기면 물론 이제 그 여당 의원들도 많이 옮겼겠습니다만은 의안과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여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직접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일단 제가 이곳에 와서요 직접 이 법안 문구 작업을 했던 백혜련 의원과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 이미 법안에 대해서는 의안가로 메일과 팩스를 발송을 했다. 다만 의안가에서 확인을 못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회의를 열기 위해서 공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팩스와 이메일이 이미 같기 때문에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인데요. 의안가에서 안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서복현 기자 제 얘기 잠깐만 좀 들어주기 바랍니다. 공수처 법안 등은 아까 박소연 기자가 확인하기로 의안과 쪽에서 그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다라고 확인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책임 있는 공식적인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왜 이 그 형사법안 있잖아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한 이것도 지금 그럼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접수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발송을 했기 때문에 회의는 열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공지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정식 접수가 됐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의안과의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전부 220호실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못 들어간 사람 빼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서 그전에도 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요. 일단 위원장이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물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들어가지 못했고 회의는 지금 상황에서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국회 220호실 사개특위가 이제 열릴 예정으로 있는 곳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북러 정상회담 소식도 있는데 안나경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국회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면서 저희들이 좀 집중해서 보는 것이 예를 들면서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해서 접수한 법안들이 어떤 공식적인 자격을 갖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 의사과장이 입장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은 국회 220호 앞에 즉 사개특위가 열릴 예정으로 있는 곳에 여야 의원들이 모여 있고 여기에 이제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막았기 때문에. 박소연 기자를 연결해서 국회 의사과장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이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소연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저는 그 의안가 밖으로 나와서요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예. 일단 결국 나왔군요. 그 의사과장이 얘기한 공식적인 입장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의사과장이 공식적으로 만한 답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법안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접수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발의된 법안 두 가지가 전부 일단은 접수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공수처 법안이 일단은 접수가 된 법안을 들고 왔고 또한 팩스로도 법안이 들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둘 다 법안이 접수가 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 팩스나 이런 것을 했지.
예. 네, 실제로 제가 그 과정에서 그 의원가 안에서 봤는데요. 이 접수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에서 크게 반발을 했었고, 그 문안을 받는 의원과 직원은 그 한국당 의원들과 그리고 당직자들에 둘러싸여서 실무가 중단됐습니다. 예. 때문에 이 의원은 팩스로 접수가 됐긴 했지만 이게 접수하다 중단된 게 맞다. 이런 게 국회 의원과장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법안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당이나 야당 쪽의 입장을 들어본 바는 없죠? 네, 제가 여당 의원들은 만나지 못해서요. 입장을 묻지 못했고요. 야당 의원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국회 220호 앞의 상황이고 좀 전에 나갔던 것은 의안과 앞의 상황을 잠시 또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좀 대치가 극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일단은 박소영 기자는 알겠습니다. 전화는 끊어주셔도 되고요. 220호 앞에 있는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복현 기자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좌님 작성해 주세요. 예, 서복현 기자 들립니까? 계산서 안 가져왔니? 예, 연결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220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떤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네, 앞서 이상민 사기특위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가로막고 있는 한국당 당직자들 앞에서 물러나서 갔는데요. 지금 현재 이곳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앞에서 의자를 놓고 사기특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텐데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지금 이곳에서는 의자를 놓고 회의를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실로 민주당 의원들 모두 모여달라 이런 긴급 의원 비상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민주당은 오늘 상황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원내대표실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호권 발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손석희 앵커 지금 현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앵커와의 대화가 원활치 않은데 다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해 보죠. 경호권 발동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여기서 좀 끊고 따로 질문을 전달한 다음에 이따가 연결하고 뉴스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 일단 알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220호 앞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개특위는 열리기로 했습니다만 열리기로 한 시간을 15분 가까이 넘기면서 여전히 대치 상황 속에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안나경 앵커가 준비를 좀 해주겠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나름 이제 한 모양입니다. 오늘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 같은데 박소연 기자가 그 앞에 지금 바로 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잠깐 좀 정리하고 현장 상황도 좀 듣고 다시 비하인드 뉴스로 돌아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지금 제 얘기 들리죠?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저는 국회 7층에 있는 의원가 밖으로 나와서요. 지금 2층에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요.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는 들리진 않습니다. 다만 눈으로 보이는 걸 좀 전해드리면요. 예. 그 빨간 잠바를 입고 있는 민경욱 한국당 의원도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곳에 의원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모여 있는 상황은요. 방금 전인 10분 전인 9시 10분경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 긴급 비상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곳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카메라가 홍영표 원내대표 쪽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습니까, 혹시? 조금 전 상황인 것 같군요. 저희가 그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면요. 조금 이동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은 지금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뭐 여전히 많은 의원들 보좌진 또 언론사 기자들이 이 상황을 취재하고 있고 얘기를 듣는 상황인데 잘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조금 소리를 키워볼까요? 자세입니다. 저는 뭐 제가 나경원 대표가 앞에 왔다 갔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잘 들리진 않는군요. 본 상황에 대한 입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박소영 기자 혹시 그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자정까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까? 아니면 그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만 듣고 끝내죠. 제가 기자회견실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지금 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부에서 좀 확인을 하고 다시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바로 가서 전달해 취재를 해주시고 비하인드 뉴스 끝난 다음에 그 한마디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그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기자가 급하게 홍영표 원내대표 쪽으로 뛰어갔다 오는 걸 저희가 화면으로 잠깐 봤는데 내용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박소영 기자, 자 뭐라고 합니까? 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은 오늘과 같은 폭력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이 자해하고 있는 폭력 사태는 징역 5년부터 벌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켜야 할 의원들이 제1야당의 의원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난장판을 그리고 폭력 사태를 만든 것은 민주당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렇게 강경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불법 행위, 폭력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재차 주장을 하고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회의장 입장을 맡고 있다, 이 사개특위 회의장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회의 질서를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질서권 발동하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동원해서 이렇게 국회 전체를 점거하고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국회에 70명밖에 되지 않는 방호 인력만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사항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불법 사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요약해서 잘 정리를 박소영 기자가 해준 것 같군요. 그런가 하면 저한테 들어온 소식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계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죠. 박소영 기자는 들어가도 됩니다. 심상정 정계특위위원장이 지금 이 시간 현재 국회 444호로 이동 중에 있다. 이런 445호, 죄송합니다. 445호로 이동 중에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9시 30분부터 그러니까 지금이 딱 9시 30분인데 9시 30분부터 정계특위를 연다라는 것인데요. 여기도 또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장이 위원회를 열러 지금 회의실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